소동님한테 다 했는데. 밤에 새벽에 뭐 어느 시간에 나타날지 모르겠어. 최고 비싼 고기만큼 농어하고 도미하고. 인적이 끊기면 등장한다는 야밤의 사냥꾼. 진짜 이거만한 게 무슨 책임이다더라. 친구들 데려왔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온 건지. 어디. 의문의 연쇄 화로 실종 사건. 1m 밀착 루포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천혜 자원을 가득 품은 경남 통영의 한 선착장. 밤새 거친 바다와 맞서며 낚시를 마친 어선들이 차례대로 복귀하면 이른 새벽부터 싱싱한 화로 경매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데 경매 시작과 동시에 어선 앞에서 발견된 의문의 물고기 사체. 이는 어망에다가 이 고기를 오늘 잡아오면 배요 가쪽에다가 고기를 매달아 넣는데 그놈이 금을 찢어가지고 고기를 다 먹어. 매일 새벽 경매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는 화로 도둑이. 어망은 물론 어선 내에 있는 수조까지 침입해 어민들이 밤새 잡은 물고기들을 훔쳐간다는데요. 어디요? 대체 도둑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디. 그때 어두운 바다에서 등장해 정박된 어선 위로 재빠르게 올라타는 무언가. 뭐죠? 가늘고 긴 몸통에 늘어진 꼬리까지. 녀석의 정체는 바로 물가에 서식하며 물고기를 주 먹이로 삼는다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족제비과의 수달이었습니다. 개체 수도 워낙 적은 데다 한 수역에 한 가족만 살아 좀처럼 보기 드물다는 이 생물이 놀랍게도 지난달 이후 매일같이 어선에 등장해 화로를 훔쳐가고 있다는데 바닥에 자리를 잡고선 어망에서 꺼내온 생선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황당한 모습. 저거 지금 먹고 있는 거 뭐예요, 저거? 고동 새끼. 고등어 새끼요? 간다. 잡힌다. 심지어 한 마리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어선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만찬을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황당하네. 어민들이 경매에 몰두한 지금이야말로 녀석에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황금 같은 시간. 경매장 눈치를 살피더니 또다시 시작된 나쁜 손버릇. 너무나도 쉽게 앉은 자리에서 물고기 3마리를 연달아 해치우는데 상습범이에요. 경매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유유히 사라지는 녀석은 최근 어선을 넘어 양식장까지 침입해 어민들이 애써 키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골고루도 훔쳐가고 있다고요. 당국에서도 뭐 천연기념물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고스란히 이제 저희 어민하고 저희 사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런데 지난달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가에 사는 수달이 바다와 1km나 떨어진 시장에 출몰한 건데요. 첫판을 막아놓고 갔는데 오니까 아침에 이렇게 여지가 있더라고요. 다음 날 또 오니까 아저씨가 오니까 이걸 비늘이 요 위에서 다 있더래요. 우리가 이거를 달아놨거든요. 결국 CCTV까지 설치했다는데 확인해 보니 밤이 되자 어디선가 나타난 수달은 뭔가를 찾는 듯 수조 위에서 탐색전을 벌이더니 벌어진 틈으로 빠르게 진입. 순식간에 수조 속 생선을 물고선 36개 주랭랑을 시전합니다. 심지어는 덮개로 가려놓은 수조까지 침입해 곳곳을 누비며 화로 사냥을 이어가는 뻔뻔한 모습까지. 똑똑하네요. 거침없어요. 이거. 일송을 잡아왔어. 여기 놀고 이제 다른 애 집에 가서 해잡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 착착착 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지. 그 다음에 중 위에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참돔, 밀치. 흘리적 하면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하루에 지가 한 집에 먹는 것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 값비싼 생선만 훔치는 녀석에게 시장 내 모든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심각한 상황. 결국 업주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매일같이 수조에 물통이나 판자 등 갖가지 무거운 물건들을 쌓아 올리며 수달과 치열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손쉽게 판자를 들어올리는 녀석으로 인해
골치가 이만저만 썩는 게 아니라고요. 힘이 센가 봐요. 수달이 가장 많이 출몰한다는 늦은 밤. 북적이던 낮과는 달리 한산한 이곳에서 녀석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시장 곳곳의 모든 CCTV를 관찰하기로 한 제작진. 한참의 시간이 흐르던 그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수달. 나왔네요. 자연스럽게 수조로 돌진. 능숙하게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되지 않아 물고기를 물고 사라지는데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뛰어나가 보지만 한발 늦었네요. 그새 자취를 감춰버린 녀석. 여기 지금 2층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고정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열리니까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뒤로 문소리가 지금 들리네요. 얼마 후 다른 횟집을 노리던 수달은 갑작스런 사람의 등장에 빛의 속도로 사라졌는데 원래대로라면 물가에 서식해야 할 수달이 대체 왜 도심까지 오게 됐을까? 거의 뭐 한 150m 가까이 그냥 내리막길이네요.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져 있는 시장의 지형적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러면 물도 빨리 내려갈 거고 이 시장의 냄새를 실어나가는 힘도 강해져요. 많은 양의 비린내를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곳이 여기에 지리지형 특성입니다. 실제로 수달은 비린내가 강한 가장 낮은 지대의 횟집을 먼저 방문한 뒤 냄새를 맡으며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육로로 이동이 힘든 수달이 어떻게 먼 거리를 오갈 수 있는 걸까? 가장 먼저 시장 인근 배수로부터 살펴보는 전문가. 어쨌든 나가게 만들어놨네. 지하에 수달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건가요? 어유 충분히 뭐 이동할 수 있는 통로예요. 이런 걸 덮어놔도 충분히 밀고 나올 수 있나요? 아마 우리 저 감독님이 서 있어도 들썩들썩하는 만큼이 좋아요. 그렇게 했어요, 이미? 확인 결과 지하엔 빗물을 모아 배출하는 우수관이 매립돼 있었는데 관의 연결 통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바다를 찾은 결과 저 끝에 보면 도시에서 나오는 토출구가 있거든요, 저게. 시장 지하 우수관에 빗물을 배출하는 토출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이제 육지에서 나오는 토출관들이 많거든요.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곳. 그런 것들도 역시 잠을 자거나 육아를 하거나 새끼를 키울 때 쓰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내부에 물길이 흘러 수달에게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다는 이 우수관은 바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수달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바다를 놔두고 도심에 위치한 시장까지 먼 걸음을 택한 걸까? 수달도 용이하고 편리하고 신속할 수 있다면 얘들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모험적이긴 하지만 시내에 있는 수족관에까지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잡아야 하는 물고기보다 잡힌 물고기가 좋다는 것. 문제는 수달이 오물로 가득한 우수관을 건너 위생이 필수인 횟집 수조에 침입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는 엄연한 생물을 나는 곳인데 이 친구가 오는 길이 깨끗하거나 뭐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가끔 하수구를 들락할 수도 있고요. 지저분하죠. 그런 상태로 와서 얘들한테 해를 끼치기도 해요. 많은 경제적 또 위생적 부담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우수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조사를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는 일단 CCTV 조사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수달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꾹만 닫는 것이 아니고 시건 장치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출구가 있다면 약간 미세한 그물망으로 폐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과 수달의 공존을 위한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